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의사로 살면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고 또 본인이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양제는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식품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성분들을 식품을 통해서 먹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베스를 잡아 먹거나 아니면 벌레까지 잡아서 정력에 도움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 채취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의학적인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영양제를 먹는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들면 일단 대전제가 만족한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영향이나 효과가 밝혀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영양 성분이 세모와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실제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장에서 흡수된다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로 물론 흡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분들은 그 작은 단위로 쪼개서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모와 동그라미와 네모를 각각 쪼개서 각각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손 같은 게 있어야 그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근데 세모나 네모의 손은 있는데 만약에 동그라미의 손이 없다면 그 동그라미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왜 효과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왜 흡수가 되어야 되는지는 이런 간단한 모식으로 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분이 1번과 2번을 만족했다고 해서 먹어도 되는 영양제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을 예시로 들면 이제 콜라겐은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복합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 그 자체로 흡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여러 아미노산 단위를 쪼개서 장에서 흡수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특히 피부 아래에서 탄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신호전달 체계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콜라겐이라는 성분의 기능은 밝혀져 있지만 이 흡수에 관한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콜라겐을 쪼갰을 때 나오는 그 아미노산은 실제 우리 몸에서 쪼개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제를 다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많은 아미노산들을 쪼개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했다고 해서 마냥 그 아미노산들을 바로 콜라겐 합성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이제 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에서 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에서 흡수한 아미노산이 실제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되어야만 그것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효과가 있고 실제로 조개지면서 흡수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합성이 되어서 콜라겐으로 자리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벽돌로 집을 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부순 다음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이전에 그 집의 형태를 가진 벽돌로 돌아갈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대전제를 만족하는 영양제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바로 멀티비타민입니다.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의 영양과 효과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고 그 비타민의 흡수 과정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들에 비해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멀티비타민을 제가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소전제를 만족하기 때문인데요. 생각하는 소전제는 과연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어떤 이득이 혹시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굉장히 초래할 만큼 득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지 않고서는 그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멀티비타민이 뭐 암을 일으키거나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지만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약을 구입했을 때 약 지도대로 먹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많은 비타민, 특히 이제 필수 비타민 같은 경우를 이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것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을 사서 먹기에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멀티비타민 60알 멀티비타민 되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니까 한 알에 800원, 두 달 동안 약 5만원으로 필수 비타민들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필수 비타민을 식품을 모두 구입해서 먹기에는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그 모든 걸 챙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멀티비타민 여러 종류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이 빠질 텐데요. 요즘은 이제 약국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해외 직구로도 많이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인기가 많은 세 가지 멀티비타민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세 가지 비교할 비타민은 많이 구할 수 있는 센트룸, 그리고 약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임팩타민과 그리고 비맥스 골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멀티비타민 안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엽산이나 아연, 마그네슘, 그 우루사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센트룸과 그리고 임팩타민, 그리고 비맥스 골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센트룸 프로의 그 성분이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좀 적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 같은 경우는 임팩타민과 비맥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센트룸 프로의 값이 적죠. 뭐 전반적으로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그네슘이나 그 우루사 같은 일부 성분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고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원소들도 이제 그 섭취를 권장하는 양이 있는데 그 일일 권장량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하루에 0.9mg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사실 센트룸 프로를 먹더라도 그 일일 권장량을 뭐 하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맥스 골드라든지 임팩타민의 경우에는 이제 일일 권장량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로 많이 있죠. 권장량을 다 먹는다고 해서 성분들을 모두 흡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한에서 아마 좀 최대치로 넣어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센트룸 프로와 그 임팩타민 비맥스 골드의 또 다른 차이는 바로 이제 활성형인데요. 이 비맥스 골드와 임팩타민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B1은 상대적으로 그 비타민 B1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좀 더 흡수하기 쉬운 형태가 있습니다. 임팩타민과 비맥스 골드는 그런 점에서 좀 더 흡수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센트룸 성분의 양들이 뭐 일일 권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타민이나 비맥스 골드보다 센트룸이 더 안 좋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이미 영양소들을 공급받고 있고 이제 몸에 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추가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센트룸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 양만으로도 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임팩타민이나 이제 비맥스 골드의 일부 비타민의 그 형태가 이제 우리 몸에서 좀 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장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비타민이 결핍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나 노인들에서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사실 비타민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음식을 거를 수도 있고
또 필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섭취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멀티비타민을 영양제로 가장 먼저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뭐 영양 결핍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멀티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비타민을 저렴한 비용, 다른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도의 섭취량만 유지한다면 비용 대비 굉장히 높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비타민을 가장 먼저 추천해 보았습니다. 영양제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으실 분들에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으면 가까운 약사나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